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의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기술의 삼성이 디자인의 삼성이 되면 일어나는 일, 이 Z 플립 3에 대한 얘기들 준비해봤습니다. 초기 판매량이 100만 대 가까이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대박에 가까운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삼성의 직접 보도 자료를 통해서 S21과 노트 20이 얼마나 안 팔렸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난 8월 25일 기준으로 플립3와 폴드3를 합해서 예판이 92만, S21보다 1.8배 많고 노트 20보다는 1.3배 높았다는 삼성의 공식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역으로 추산해보면 S21은 약 50만 대, 노트 20은 약 70만 대 수준이었던 걸로 보니까 갤럭시 간판 S 시리즈 판매량이 안 좋긴 했었네요. 우리나라 일부 뉴스와 유튜브를 보니까 국내 판매 열풍 해외에서도 대박 뭐 이런 류의 제목으로 중국에서의 플립3, 폴드3의 흥행에 관해서 보도한 영상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저도 한번 다뤘지만 이 징동닷컴 중국에서 탑3 안에 드는 쇼핑몰인데 여기 예약자라고 표기는 되지만 실제 예약금을 낸 사람이 아닌 제품 관련 알림을 받겠다 수준의 사람이 이 플립의 경우 당시 60만 정도, 폴드의 경우 한 9만 정도, 그래서 뭐 이런 관심을 보인 숫자, 뭐 저도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과 일부 유튜버가 이 숫자만을 보고 예판이 여기저기 합하면 100만이다, 뭐 줄 서서 산다더라, 삼성의 무덤 중국에서 흥행 돌풍, 그래서 고무된 삼성이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릴 계획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던데요. 자, 일단 징동 같은 경우는 예약금을 내고 이후에 완부를 해야 이제 판매량이 이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대신 10만 이상 속칭 예약자가 나왔던 타오버 삼성 공홈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제 플립3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숫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일단 예판금이 이제 500위안이에요. 그리고 어제 공식 발표를 하고 예약금을 내고, 실제로 예약한 사람의 숫자가 1,500명이 안 됩니다. 관심을 보인 사람은 10만 명 이상이었지만 실제 예판에 참여한 사람은 1,500명이 안 되는 거죠. 1.5%인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일부 기자들과 유튜버들의 데이터 해석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감이 오시죠. 이 참고로 중국에서 플립3는 8기가 램 128 스토리지 모델이 7,599위안 137만원 정도, 8기가 램 256 스토리지 모델이 7,999위안 약 144만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는 달리 충전기가 이렇게 기본으로 포함되고요. 자, 그러니까 실제 예약자가 아닌 관심을 보인 숫자 100만에 고무돼서 플립3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 대박 날 것처럼 기사가 나갔던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야 이 삼성의 홈그라운드라는 이점도 있고, 또 삼성이나 애플 두 가지 브랜드 제품 중에서만 휴대폰을 판매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이 폰파리들의 엄청난 바이럴 마케팅도 있고, 또 기본 카드 할인에 사은품 잔뜩 주는 뭐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여러모로 이 흥행한 것 같은 착시를 주기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초기 판매 100만이라는 숫자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박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 숫자임은 분명하고요. 다만 인도 시장에서 예판이 몇 배 늘었다, 중국 시장에서 예판이 100만 이상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 대박이 예상된다, 삼성도 물량이 딸려서 증설을 하니 많이 하고 여기에 애플까지 폴더블을 만들기 시작하면 삼성은 더 대박 난다, 이런 식의 가정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 플립3의 흥행에서 디테일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폴드3가 아닌 플립3의 흥행이라는 점, 그러니까 표면 8인치가 되는 폴드3보다 6.7인치를 접어서 더 작아지는 플립3의 이 소비자들이 반응이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폴더블이라고 하면 흔히 큰 디스플레이를 접어서 작게 휴대한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 점이 폴더블의 장점으로 각인되어 있는데요. 뭐 실제 삼성에서도 그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있고, 그런데 결과는 이 소비자들이 큰 화면보다는 더 작은 사이즈의 휴대성을 선택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이나 디자인 같은 다른 부분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폴드3도 뭐 가격 낮추고 디자인 잘 뽑힌 거는 플립3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플립3의 흥행 단순히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폴더블의 장점 휴대성은 맞는데 뭔가를 하기에 정말 애매한 8인치대로 이 소비자들에게 계속 어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휴대성 하면 떠오르는 이 무게나 두께도 폴드의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드를 바 형태의 휴대폰 무게 대략 한 220g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뭐 두께도 지금의 3분의 2 수준 이상으로 더 줄여야 하고요. 이 폴드의 판매량은 어쩌면 다음에도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만일 그렇게 되면 이 폴더블 휴대폰의 제품 확장성이랄까요?
플립 수준으로 제한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제품 출시는 물론이고 고가 정책을 쓰기에도 이제 어려워지고, 아무튼 이런 점은 정말 삼성으로서도 많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흥행 돌풍 이 갤럭시 Z 플립 3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봤는데요. 요즘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주식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중 대부분은 또 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삼성 주가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정보에 대한 냉정한 해석 또 상황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